사실 이건 불법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변호사 변경을 고민해 봐야 돼요. 안녕하세요. 강문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다소 민감할 수도 있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건을 진행하면서 어떤 경우에 변호사 변경을 고민해 봐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15년 이상 변호사 법조인 생활을 하면서 좀 안타까운 경우가 이럴 때예요. 다른 변호사님을 통해서 의뢰자분이 쭉 진행해 오셨는데 중간에 불만이 생겨서 다시 저한테 상담을 받으시는 거죠. 그럼 저는 더 긴장이 돼요. 사실은 사건의 디테일, 진행 경과 이런 거를 가장 잘하는 것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제3의 변호사가 의뢰자 말만 듣고 판단하는 거는 꽤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의뢰자 입장에서 변호사 변경을 고민해 봐야 될 만한 사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유 중에 하나는 소통 문제입니다. 소통 문제. 변호사와 의뢰자의 관계는 신뢰가 가장 중요한 위임 관계입니다. 그 신뢰를 쌓는 중요한 방법이 소통이죠. 소통. 그런데 여기서 변호사와 연락이 오랜 기간 동안 안 되는 경우, 이 경우가 위험한 경우 중에 하나죠. 실제로 제가 상담을 했을 때 저 변호사님한테 좀 카톡이나 문자를 남겨도 며칠 동안 답이 없으세요. 2, 3일 지나야 겨우 연락되고 그래요. 이런 경우도 듣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요, 정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일신상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2일 이상 의뢰자하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연락이 안 된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바쁘면 사실 바로바로 답장 못 할 수는 있죠. 다음날 회신을 한다거나 이만저만한 사정이 있어서 조금 늦게 회신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좀 늦게 회신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아무런 말도 없이 며칠 지나도록 소통이 전혀 안 된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자료 공유입니다. 자료 공유. 이 부분은 변호사마다 편차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소송을 진행한다 했을 때 법률 문서가 계속 작성이 되고 수사기관이든 법원이든 제출이 되고 이런 과정을 계속 겪어요. 그런데 의뢰자한테 이런 게 전혀 공유가 되지 않는 사례들이 꽤 있더라고요. 사실 모든 서면을 다 일일이 의뢰자 컨펌을 받아가면서 사건을 진행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법률 문서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소장, 준비서면, 변호인 의견서 이런 문서들은 사실 의뢰자와 긴밀히 소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이 되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요 사실관계에 대한 체크라든지 또는 의뢰자가 원하는 어떤 주장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반영하려면 공유를 하고 서로 컨펌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거를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사전에 공유하지 않으면 의뢰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모르고 사건이 그냥 쭉 흘러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변호사 교체를 좀 고민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담당 변호사가 자주 교체되는 경우입니다. 사실 여기서 자주라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딱 자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사건을 처리하는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정말 기본적으로 걸리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단순한 사건이라도요. 6개월의 사건 처리 기간 동안에 담당 변호사가 2번이 바뀌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위험한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의뢰자 입장에서는 제일 처음에 사건을 담당했을 때 증거 제출하고 경찰 조사 참여하고 이런 일을 같이 했던 변호사가 사건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의지를 하겠죠. 그런데 한번 바뀌었어요. 또 사건을 넘겨받은 변호사가 기록 파악을 새로 하겠죠. 그래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해요. 그런데 또 바뀌었어요. 그럼 의뢰자 입장에서는 이전에 했던 거 또 설명하고 또 진행 경과 또 얘기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소통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디테일 파악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실제로 수사 실무에서는 조사 참여에 실제로 들어갔던 변호사가 사건을 가장 잘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관의 언행이라든지 당시에 조서에는 담기지 않았던 사정을 다 몸으로 겪고 의뢰자와 함께 경험한 변호사이기 때문에 사건을 가장 잘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담당 변호사가 바뀌는 과정에서 그 경험들이 완전히 희석돼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담당 변호사가 그렇게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자주 바뀐다는 말은 그 로펌 내부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의뢰자가 반사적으로 좀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여지가 더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는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더 리스크가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건을 맡기기 전에 당연히 변호사와 상담을 하겠죠. 그래서 이 변호사님 신뢰가 가네. 수임 계약을 하고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변호사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한 로펌의 사무장과만 소통이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펌 찾아가도 무슨 실장님, 무슨 이사님만 나를 만나고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도대체 변호사 얼굴을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경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진지하게 변호사 변경을 고민해 봐야 돼요. 사실 업계에 굉장히 안 좋은 관행인데 불법 사무장 로펌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만 법률 사무를 업으로 하고 소송 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변호사 아닌 자가 내 사건을 담당하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건 불법이거든요. 그런 위험성이 딱 캐치가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내가 사건을 맡긴 줄 알았던 변호사와는 연락이 안 되고 볼 수가 없고 소위 말하는 사무장과만 소통이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건 처리가 되고 있다. 이거는 정말 불법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호사 변경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강변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